네, 경제가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립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FTA가 정식 서명됐습니다. 가뜩이나 안 풀리는 경제에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웃고 있을 때 메르스가 덮쳤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 모시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수출이 5개월 동안 연속 감소세고요. 네. 내수는 부진하고 저물가 기조의 디플레이션 시작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 가운데 한중 FTA 좀 반갑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메르스가 덮쳤습니다. 네. 우리 경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참 큰일입니다. 네. 2003년에 홍콩에서 발생한 사스가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가 그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까지 떨어지는 등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그런 타격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걱정이 앞서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광객의 감소입니다. 네네. 계속해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이제 취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항공, 백화점, 호텔, 의료 관광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에 온 중국 관광객 수가 612만 명인데요. 네. 이 사람들이 안 오면은 이 업계들이 이제 상당한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 메르스 때문에 국내 소비가 지금 위축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다니는 게 겁나잖아요. 예, 지금 네. 벌써 학교들이 많이 휴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더 큰 악재로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걱정은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네. 겁니다. 네네. 한국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전염병도 막지 못하고 다른 나라까지 퍼뜨린다. 네. 이런 어떤 인식이 확산되면은 한류 문화라든가 패션이라든가 의료 관광, 고급 식품 이런 우리나라 장점 산업들이 이제 결정적인 어떤 이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적 신인도 그리고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 생각만 해도 막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한중 FTA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을 우리 경제 영토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중국이 한국 시장을 중국 영토로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로서 잘못하면은 우리 경제가 FTA라는 독배를 마시고 중국의 지배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20년 전에 중국이 경제를 개방할 때 중국은 기회의 나라였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거꾸로 우리 경제를 공격하는 공포의 나라가 됐다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상태에서 FTA를 체결하니까 우리 경제가 무장 해제를 하고 중국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자발적으로 관세를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중 FTA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에 인심 쓰는 척하면서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친다면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중국한테 당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하고 우리 윤상족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명을 했는데 네. 그럼 중국이 우리를 기회의 땅이라고 보는 그런 시장 판도 우리가 기회의 땅으로 활용할 시장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중국에서는 한류 열풍이 이제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패션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고급 식품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잘 개척하면 우리 경제에서는 엄청난 이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상품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고요. 수요가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잘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한편 걱정은 섬유와 의복, 생활용품은 중국 상품이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로서는 그쪽에 이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사실은 한중 FTA는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면은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한테 유리한 산업이 오히려 중국이 따라 붙어서 불리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다 쫓겨난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전화기가 중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샤오밍이란 중국 전화기가 나오면서 네. 쫓겨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정말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미래 산업을 빨리 개발해서 시장을 먼저 공격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아주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중국이 많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예, 많이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존 산업에 안주해서 뭐 기술력 우위 유지하자, 품질 개선하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네.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연구 개발 투자라든가 또는 그 산업 연계라든가 이런 걸 빨리 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미래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천병으로서 우주선처럼 일어나게 해서 네. 중국 시장 가서 공격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네, 네. 네. 그런 걸 빨리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점을 해서 중국이 이제 따라오기 힘들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 FTA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지금 활용하는 것이지. 네. 그렇지만 거꾸로 당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뭐 기자재나 이런 것의 수출이 그리 좋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있던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한중 FTA 때문에 3단계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 피해가 뭐냐면은 섬이나 의복, 생활용품 이런 거는 중국 이제 저가 공세 때문에 이제 직격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 타격이 1차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네. 2단계 피해는 뭐냐면은 자동차나 조선 같은 이런 그 공업 분야에서 중국이 이번에 자기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FTA에서 양어 그 제외 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렇다고 친다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자동차나 조선 부분에서 수출이 위축될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 수출이 위축되면은 그 밑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네. 3단계 중소기업 피해는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어려워지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아하. 뭐냐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납품가 후려치기라든가 기술 빼앗아오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을 굉장히 압박하고 고통을 넘기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번 한중 FTA 때문에 똥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농산물이 그냥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약간 양허를 했지만 어떨까요? 양호 대상에서는 제외를 해서 글쎄 뭐 쌀이나 쇠고기 이런 돼지고기, 오징어 이런 분야에서 양호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품목수를 따지면은 70%의 농산물이 중국에 지금 개방돼 있어서 사실상 우리나라 식탁은 중국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점령당한 상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농어민들 피해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성공단 생산되는 31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특혜 주기로 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은 싼 가격에 중국 시장에 이제 개성공단 상품을 팔게 되니까 이제 개성공단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이런 것을 허용하겠느냐? 자기네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걸 거부하거나 어떤 이익을 분담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려도 조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중국하고 한 거니까 다른 나라하고 한 거보다 북한이 딴지거는 그 강도는 좀 약할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기회만이 아닌 위기가 함께 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습니다.